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웠던 곳, 미얀마 동부 카렌주의 깊은 골짜기. 그곳은 제 삶의 시작이자 노래의 뿌리였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 음악과 함께였습니다. 카렌족의 영혼을 노래하던 국민 가수와 포. 아버지가 기타 줄을 튕기기 시작하면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이화야, 노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란다. 우리가 가진 슬픔도 기쁨도 노래 속에 담으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단다. 어린 저는 아버지의 무릎 아래 앉아 그 선율을 자장가 삼아 잠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영웅이었고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는 저의 우주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을 잔치가 벌어지면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열정적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노랫소리가 총성에 가로막힐 날이 올 줄은. 아버지는 제게 마이크를 잡는 법보다 진심을 전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얀마의 황금빛 노을 아래서 아빠와 함께 불렀던 그 노래들은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소리 없이 다가온 불운 앞에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내전의 그림자가 우리 마을을 덮쳤을 때 우리의 노래는 비명이 되었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미얀마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은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가슴 속에 심어준 음악의 씨앗이었습니다. 총성 소리가 자장가를 대신하던 밤 어머니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어머니는 어린 삼남매의 손을 잡고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고 나오지 못한 채 가시덤불을 헤치고 진흙탕을 건넜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군인들의 발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얘들아, 저 너머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태국 난민 캠프에서의 고달픈 생활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닿았습니다. 2016년의 추운 겨울,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한국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숨결이었습니다. 망명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시작한 한국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남들이 꺼리는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우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이화야, 너는 아빠를 닮아 노래를 잘하는데 엄마가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미안해.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우리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한국에서의 첫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그것은 운명에 맞선 우리 가족의 위대한 행군이었습니다. 행복은 늘 짧고 고통은 길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겨우 적응해갈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몸속에 암세포가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하던 어머니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치료비는커녕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처지였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아픔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더 걱정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화야,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노래를 포기하면 안 된다. 내 노래는 아빠가 너에게 준 선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지만 그 속에는 생명보다 진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8년 제가 16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미얀마에서 한국까지 그 험난한 길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걸어오셨던 나의 어머니. 타국 땅 병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 저는 제 삶의 지붕이 날아간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하늘 아래 이제 어머니마저 떠나보낸 저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좁은 방 안에는 어머니가 입으시던 낡은 옷가지와 우리를 위해 아껴두었던 사탕 봉지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제 품 안에는 아직 엄마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어린 두 동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16살 누군가에겐 한창 어리광을 피울 나이지만 저에게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이 지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생들의 아침을 챙기고 학교로 보낸 뒤 저는 생계를 위해 뛰어야 했습니다. 학교 공부와 아르바이트 그리고 가사와 육아.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란 나날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든 동생들의 얼굴을 볼 때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진다. 나는 엄마의 딸이자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그런 지독한 현실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탈출구는 역시 노래였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동생들이 잠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피곤한 날에도 아버지가 가르쳐준 선율을 응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위로였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언젠가 꼭 멋진 가수가 되어서 동생들 잘 키울게요. 지켜봐 주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 저는 노래라는 작은 빗줄기를 잡고 하루하루를 견맸습니다. 아직은 미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삶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가장의 어깨에 지워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저는 그 무게를 견디며 조금씩 단단한 꽃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내고 차가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 남매에게 기적 같은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슬픔과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어느 날 한 분의 따뜻한 어른이 제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저의 한국 엄마라고 부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분은 제 눈 속에 고인 눈물을 읽어주셨고 제 목소리 뒤에 숨겨진 떨림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갈 곳 잃은 저희 남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 그분은 단순히 숙소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제 마음의 기둥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화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 곁에는 우리가 있단다. 그 한마디는 벼랑 끝에 서 있던 저를 다시 삶의 안쪽으로 끌어당겨 주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비로소 가장이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16소녀 이화로 돌아가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려주시는 따뜻한 국과 갓 지은 밥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낯선 땅이 저를 받아들여 준다는 환대였고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이름 모를 봄꽃이 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노래는 그저 즐겁게 부르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미얀마의 산골에서 아버지를 따라 부르던 그 가락이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냉정하고 높았습니다. 한국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시작된 보컬 레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도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얀마의 창법과 한국의 정서는 결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호흡 하나, 발음 하나까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어의 미묘한 악센트와 트로트 특유의 꺾기 기술은 제 혀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화야, 기교보다 중요한 건 내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야. 하지만 그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기본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단다. 소리가 나오지 않아 목이 쉰 날에도 가사가 입에 붙지 않아 자괴감에 빠진 날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습실의 불빛은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볼펜을 입에 물고 수천 번 가사를 읽었고 배의 근육이 찢어질 듯한 복식 호흡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타고난 재능이라는 원석이 매일같이 쏟아부은 땀방울에 깎이고 닦이며
제 목소리는 조금씩 더 단단하고 깊은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진정한 가수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값진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저는 한국 가요 속에 담긴 한과 정이라는 감정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트로트를 접했을 때는 그저 신나거나 슬픈 노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트로트의 굴곡진 선율은 미얀마, 카렌족이 겪어온 아픈 역사와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고향을 떠나온 그리움,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 제가 겪어온 그 모든 아픔이 트로트 가사 한 줄 한 줄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아, 이 노래는 바로 내 이야기구나. 가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사전을 뒤적이고 한국 선배 가수들의 영상을 수천 번 돌려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는 가장 강력한 통로라는 것을요. 가사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자 노래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를 때는 가족과 헤어지던 그 밤의 공포를 떠올렸고,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부를 때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제 노래는 누군가에게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상처를 치유하고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진심 어린 고백이자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편지가 되어갔습니다. 노래를 통해 비로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한 명의 예술가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습실의 좁은 벽을 벗어나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는 날, 심장 소리가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대 뒤 커튼 사이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낯선 시선들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고 무릎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이라고만 보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주가 흐르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 신기하게도 모든 두려움이 씻은 듯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객석 구석에서 저를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한국 엄마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첫 소절을 내뱉자마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맑으면서도 애절한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갈 때 관객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의 정적 뒤에 천둥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노래를 듣고 삶의 위로를 얻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노래라는 운명이 이제 한국이라는 땅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준비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긴 어둠을 지나 세상으로 내디딘 완이화라는 이름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그 얼굴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16가장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저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국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는 망설임이 컸습니다. 화려한 카메라 불빛 아래 저의 아픈 가정사가 노출되는 것이 두려웠고, 쟁쟁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과연 제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화야, 이건 너 혼자만의 무대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빠와 엄마에게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무대야.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많은 관객과 날카로운 눈빛의 심사위원들 앞에서 저는 미얀마에서 온 소녀 완이화로 섰습니다. 첫 소절이 터져나오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의식이라는 것을요.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얀마의 천사 트롯 신동이라는 수식어가 제 이름 앞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기교에 놀란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것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분이 저를 응원해 주셨고, 저는 비로소 외로운 망명객에서 사랑받는 가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시간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부르는 노래는 국경도, 인종도, 편견도 모두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수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가수는 바로 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얀마 카렌족의 영혼을 노래했던 나의 아버지와 포. 아버지는 비록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악보와 선율은 제 혈관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대표곡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무대에서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못다 이룬 가수의 꿈을 한국에서 제가 대신 꽃 피우겠다는 약속이자 저를 가수의 길로 이끌어준 아버지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헌사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버지의 멜로디를 흥얼거릴 때마다 저는 무대 위 조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저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화야, 잘하고 있구나. 장하다 내 딸. 환청처럼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목이 메어 노래를 잇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관객들은 그런 제 마음을 박수로 채워주셨습니다. 미얀마의 산골에서 들리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국의 대형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아버지가 제 곁에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목소리를 주셨고 저는 아버지께 영원히 기억될 무대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제 저의 노래는 죽음마저 갈라놓지 못한 부모 자식 간의 깊은 사랑을 증명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저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저처럼 낯선 땅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전쟁과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그들을 찾아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방송국 무대도 좋지만 저의 위로가 절실한 작은 복지관과 소외된 이웃들의 거실이 저에게는 더 소중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길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 서툰 위로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어주었고 어르신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 제 노래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작은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가수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차별과 편견의 벽에 부딪혀 눈물 짓는 이들의 대변인이 되어 세상의 모든 완이와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미움 대신 이해가, 절망 대신 소망이 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저는 오늘도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제 저의 성공 스토리는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신 한국 엄마 그리고 이제는 제법 의젓하게 자라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두 동생과 함께 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더 이상 굶주림의 공포나 이별의 슬픔이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의 공연을 준비하는 연습소리와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저의 꿈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터치하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 미얀마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너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이화야, 참 잘 견뎠다. 고맙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가슴에 품고 저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첫 소절을 마쳤을 뿐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악보에 어떤 선율이 그려질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저는 노래할 것이며 그 노래는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향해 흐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얀마의 별에서 한국의 꽃으로 피어난 완이화의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선율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노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아름다운 노래로 계속될 것입니다.